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을 위한 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유니스 대표 안현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마 다양한 이제 오늘 청중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캠퍼스 타운에서 이제 주최하시는 행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창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예비 창업 단계 또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청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리가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제, 채식이라는 긍정의 발걸음, 그리고 위미트가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거를 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에 대한 좀 고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위미트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문에서 미트는 사실 만나다의 미트이나 또 발음은 고기 할 때 미트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소위 대체육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이고 대신 이제 실제 육고기를 우리는 미트 MEAT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그런 고기가 아니지만 고기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MET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고기라는 의미에서 위미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1년도 4월 달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어찌 보면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 오래된 회사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사업,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초반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 초에 저희는 이제 좀 그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제 지원 사업들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 좀 속도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작게 생산 공장을 좀 셋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해외 수출도 일부 좀 진행을 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콩고기를 좀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는 그 기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대체육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버섯과 균류 소재를 주재료로 해서 대체 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제품은 저희가 만든 이런 그 식물성 고기를 치킨처럼 튀겨낸 유미트 프라이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 치킨의 맛이랑 식감을 구현한 것을 좀 넘어서서 이게 건강적으로도 좀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 고기 수준으로 또는 그거 이상으로 높은 반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아예 제로이고요. 또 이제 식물성이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특히나 이제 버섯을 쓰기 때문에 더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치킨의 대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21년도 5월 달에 프라이드 출시했고, 그 프라이드를 좀 변형한 랩이나 패티 같은 제품도 현재 이제 시중에서 B2B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꿔바로 그리고 깐풍 마살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컵밥 형태로 저희 제품을 조금 더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HMR 제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에 저희 제품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새로운 컨셉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 매스컴에서 좀 주목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양하게 저희 제품을 좀 활용하면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을 현재 활용해 주시는 다양한 이런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왜 대체육을 만드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이 차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차트는 이제 클라이밍 스트라이프 또는 워밍 스트라이프라는 차트입니다. 어떠한 차트이냐면 그 산업혁명이 있었던 188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매 연도의 온도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제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온도를 각 연도별 온도 편차를 구해서 온도가 낮으면 파란색으로, 높으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차트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그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실가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면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공장 굴뚝이나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나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의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축산업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약 14.5% 정도이고요. 이는 전 산업 중에서 약 2위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소비하고 있는 이런 육류 같은 경우에 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사용 방식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축을 키우는데 사용되는 토지 대비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에너지의 양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닭고기로 한정을 좀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동물이 사육되는 과정에서 매우 밀집된 사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에 의한 이슈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생제들은 이제 가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항생제를 간접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질병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축산업에 분명히 지구 환경적이나 우리 건강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고기를 빼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사실 이제 고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인류 문명 이래로 고기라는 것을 식재료로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식문화가 지금 발전이 되어 왔고 우리 식탁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럼 단순하게 이제 고기를 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보면 저는 그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단순하게 이제 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방향성보다는 지금 축산업으로부터 오는 고기 말고 다른 대안적인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또는 풍요로운 우리 식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속 가능함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오게 되고 그 지속 가능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차를 좀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 수 있고요.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거나 최근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그 플로깅이라는 그런 활동들도 있는데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을 하면서 포장재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능한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기도 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음식을 소비하는 것, 여기 REF라고 하는 게 그 일반적인 식단을 의미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축산업에서 오는 그런 고기 식재료들을 제외를 했을 때, 즉 베지테리언 식생활이나 아니면 비건 식생활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식단이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거는 향후에는 더 그 중요성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인류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출생률이 적어지고 있으나 그 개발도상국들 인도나 동남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실 육류 소비가 우리나라도 늘어났던 것처럼 같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육류 소비가 과연 늘어났을 때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서 그러한 육류 소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지구 온난화 가스가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축산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꽤나 많은 그 자원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 자원 활용 가능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축산업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고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더 그것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하나의 그 예시처럼 가지고 온그 이미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식물성으로 식단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채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앞서 보시는 이러한 주점 또는 식당에 갔을 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공깃밥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많은 이제 식단들이 고기 또는 해산물 베이스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는 먹을 게 이런 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좋고 의미는 알겠으나 나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나에게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이제 채식 또는 식물성 식단을 영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체육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식물성 식단 중심으로 나의 그, 어, 식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더 나아가서 즐겁게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체육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대체육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체육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많은 이제 업체들의 방향성은 그 기존의 대체육이 어, 기존의 고기와는 똑같은 맛과 식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품들도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향성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대체육의 본질적인 좀 문제는 사실 대체육이라는 정의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사실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초코파이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서 보시는 이제 뭐 오리온 초코파이나 또 오른쪽에 롯데 초코파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일반적으로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 초코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나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초코파이의 오리지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또는 음식을 넘어서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게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대체육이라는 게 고기를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그리고 기존의 맛과 식감을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이미 그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리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육이 단순하게 맛과 식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인식을 만들어 나가는, 즉 대체육이라고 인식을 잡아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체육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 일반인들이 여전히 소비하지 않고 그렇다고 채식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소비하냐라고 하면 채식인들한테서도 그렇게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내가 고기를 따라한 제품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과연 대체육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한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체육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은 이제 모방 고기가 아닌 그 자체가 좀 새로울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아직 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대표적인 이제 식물성 쪽에서 그나마 힌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뭐 팔라펠이라든지 템페 같이 이제 아예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식재료나 음식으로 소개가 된다면 일반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고기를 따라했기 때문에 먹는 제품이 아니라 새롭고 또 그 자체의 맛이 있고 건강함 또는 영양분으로 인해서 섭취를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식물성 고기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왜 이거를 하게 됐느냐를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창업을 했을 때 95% 이상은 실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그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네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 좋은 팀이 있느냐, 아니면 뭐 팀을 모으기 위한 또는 이제 그 버티기 위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제 그 자본이 없더라도 뭔가 그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이제 독보적으로 만들어줄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는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상황에서 시작하지는 못했었어요. 혼자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시작할 때는 제가 미국에서 석사 유학을 하고 들어왔을 때라서 그 석사 유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어,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식품 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뭐 기술이나 역량이 있으면 좋았겠으나 저는 식품 비전공자이고 그리고 창업 쪽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또 한동안 미국에도 나가 있어서 네트워크가 좀 끊어졌던 것도 있었고 첫 창업이라서 창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왜 했느냐. 사실 처음부터 저는 제육 사업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사실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었어요. 좀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했었고, 잠시 숙고의 시간도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어, 내가 어딘가에 속해서 이제 남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는 맥락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쭉 리스트업을 해봤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서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리스트업의 예시이긴 한데요. 한 60개 정도 리스트업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략적인 좀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아이디에이션을 했던 게 처음이었고요. 이제 여기 그 녹색깔로 칼라 코딩이 되어 있는 게 그 중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한 10개 정도를 쇼트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 뭐 반려동물 가구 브랜드 제조라는 것도 적혀 있기도 한 것 같고 뭐 플랜테리어 컨텐츠 판매 이런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푸드 제조 및 판매가 있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사업으로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뭐 그 쇼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었는데 특히나 뭐 인테리어 쪽이 좀 많이 뜨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뭐 가구 브랜드 이런 쪽도 상당히 의미 있는 또는 사업적으로 수익을 더 만들어내기 좋은 사업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 정의,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이제 그뭐 식물성 식단이라는 것을 조금 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좋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성공하지 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요소도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실패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푸드 제조 및 판매라는 아이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되게 완벽하게 비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불편한 게 일단은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특히나 사람들과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 되게 서로에게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먹었던 음식 경험, 특히나 고기를 먹으면서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고기라는 것이 이제 영양적으로는 단백질과 지방이 매우 풍부한 그 고칼로리 영양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먹지 못하게 되면서 좀 더 제대로 먹은 한 끼 느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했었던 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 푸드 사업이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저는 뭔가 이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구 온난화 또는 뭐 그 산업으로 인한 문제를 제가 궁극적으로는 풀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식물성 푸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가 다이렉트리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이런 채식이라는 거 사람들 그냥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좀 증명을 먼저 해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한번 정하고 그러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에 제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시제품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번 빠르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처음에는 이제 그 당일날 집 주방에서 한번 만들어 봤으나 집 주방에서는 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 서울 마포에 서울 창업허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유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품을 만들어 봤던 게 처음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같이 이제 제가 혼자 채식을 하고 또는 이제 채식 아이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채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나 혼자 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또는 이제 바뀌던 말던 나라도 해야지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뭐 한 끗 차이 같으나 저는 되게 다른 행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훨씬 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게 되게 어렵고 깐깐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한강 씨 작가님의 어, 책에서도 나오는 그 영이라는 이제 채식주의자는 상당히 이제 깐깐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이야기했던 두 가지 생각의 방향성 중에서 뭐 세상이 이제 바뀌던 말든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식물성 식단을 섭취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뭐 조금이라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그런 긍정주의자들을 위해서 즐거운 음식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제품으로 그러한 세상의 긍정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 혼자로는 세상이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같이 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긍정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졌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이제 세상도 변화할 수 있고 이게 임팩트 있는 사이즈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게 뭐 지금은 매우 먼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우리의 액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축산업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처럼 저는 그냥 고기를 사랑하고 있었던 보통의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 주시는 내용들 들으면서 채식 식단으로서 나도 전환해 가야겠다라는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이야기 공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들 질문해 주시면 함께 문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 주실 송준 대표님께서 발표 잘 들었다 치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위미트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고객군은 경쟁 경제력이 있는 커스터머와 비교적 경제력이 없는 커스터머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제 대중화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뭐 경제력이 있는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없는 커스터머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러려면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가격적인 민감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가격적인 민감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한 식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좀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적인 범위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스케일업과 그리고 비용 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대중화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의 코스트 스트럭처가 그 현재 일반 닭고기, 특히나 뭐 브라질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냉동 닭고기랑 비교하면 훨씬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 대중들을 타겟하는 어프로치보다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하게 경제력이 좀 더 높은 소비자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람마다 사실 생각하는 그 가치 수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본인이 돈이 조금 더 많거나 없거나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충분히 지불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을 일단은 개발을 하고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뮤비트의 사회적 임팩트를 잘 느낄 수 있었다고 답변 감사드린다고 남겨주셨고요.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고 그다음 세미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채식 식단에 대해서 좀 입맛을 길들여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개인 고객은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이렇게 봤을 때는 B2B 대상으로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저희 제품을 그 자사몰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고요. 또 네. 온라인으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매장들에서도 저희 제품을 써서 메뉴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남 쪽에는 브이퍼스라는 이제 비건 레스토랑이 있고요. 이제 그럼 가시면 저희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건 치킨 타코라든지 비건 치킨 샐러드 같은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쪽에는 이제 코스모스 상점이라는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저희 그 치킨 패티를 활용해서 버거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유니트 프라이드를 써서 이제 그 비건 치킨 하고 계셔서 그런 매장들에 방문하셔서 또 드셔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상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 이따 끝나고 채팅창에 자사몰 링크 하나만 주시면 아, 네, 제가 또 알겠습니다. 예, 네. 카톡에 함께 또 공유해서 좋은 어, 자연을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가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세미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세미나는 우리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의 내일의 쓰임 조효진 대표님께서 초기 기업의 돌잡이 무엇을 잡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조효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엑스임의 조효진 대표이고요. 오늘 초기 기업의 돌잡이 무엇을 잡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공유받기로는 오늘의 목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울 캠퍼스타운 주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두 번째는 정보 교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이제 정보 교류 측면에서 네레스임이 창업한 과정을 사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요. 요즘 막 2050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잠기고 무너지고 망할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업과 소비자 참여를 만들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이 제가 넥서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부터 가치 소비를 위한 기업 행동 이력 평가 보고서를 발행한다든지 또 다른 기관 연구원으로 넘어가서도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팀원들도 모으고 수상을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활동이 점점 저한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여러 상도 수상하게 되면서 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생겨서 네일에스임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뵌 김에 제 취향 공유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앞서 발표하신 안현석 미미트 대표님께서도 약간 제 취향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는 올버즈라는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Look,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if you're looking for sustainable shoes made with natural materials and something more breathable, we think we have a better way. Better than natural. Supernatural. Allbirds. 네, 짧지만 되게 인상 깊은 광고여서 같이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올버즈를 좋아하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좋아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친환경 제품인데 편하고 멋져. 아니죠. 이제 편하고 멋진데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래서 올버즈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제품을 사는 것이라 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인데요. 책임 있는 기업, 지속 가능한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제 69%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마 2023년 자료를 살펴보면은 70%가 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자료가 이 주황색 책임 있는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이제 27%에서 31%로 아주 근소하게 늘었잖아요. 이제 지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지원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왜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친환경 제품, 지속 가능한 기업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뛰어나거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제품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기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정작 절반 이상의 분들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든 내 주변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서든 딱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모든 제품군에서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버즈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은 제 마음을 되게 도와준 브랜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올버즈의 구매 창을 보면은 이렇게 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이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줘요. 하지만 품질도 정말 뛰어난 거죠.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편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제게 잘 알려주는 브랜드였어요.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해서 이 가족들의 신발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를 하면 주문서가 메일로 이렇게 날라와요. 당신이 구매한 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7.16kg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1.48kg을 상세를 해야 되고 상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니까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구나 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수많은 올버즈를 위한 지속 가능성 파트너, 스태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스태핑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 라이즐이라는 브랜드가 강원도 인제군의 숲을 보호 중입니다. 라는 배너가 떠 있고 여기 스태핑 로고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텀블러를 판매하는 기업도 유아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 브랜드도 이 스태핑에서 제공하는 기후위기 대응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3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숲 보호를 한다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는데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섭외도 어렵고 진행도 어렵고 그 성과를 인증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태핑은 이런 탄소 상쇄 프로젝트들을 다양한 브랜드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개발 없이 쏙 내 쇼핑몰에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제품 상세 페이지나 구매 완료 페이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배지를 생성해드리는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더 즐겁게 하는 건데요.
비용만 많이 들고 힘만 들이고 재미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인 관심사와 재미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던가 혹은 이벤트 부스를 연다던가 하면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세대,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함께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알아가고 기후위기 대응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핑은 탄소 중립으로 브랜드들이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보 교류자, 제가 창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해요. 대표자가 주로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팀을 모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금을 유치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고객분들을 만나는 것. 지금은 고객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비 창업자이시거나 대표님들이라고, 이미 창업한 대표님들이라고 들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이 하나의 표가 네일에스임으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과정인데요. 2021년에 제가 사이드 팀을 5인 결성을 했습니다. 1월에. 그때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해결책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정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 브랜드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 산 거니까 잘 모아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아서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같이 할 사람 해서 5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서객서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운이 좋게도 선정이 되면서 제가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5명의 사이드 팀원들과 같이 4월부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을 아이맵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맵으로 만드니까 쇼핑몰이 되게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윤곽이 생겼을 때 이제 브랜드 분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입점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20개소의 브랜드를 모아서 이제 쇼핑몰 틀만 있었는데 거기에 제품이 채워지면서 그럴듯한 쇼핑몰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소비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런 제품 팝니다도 올리고, 할인 행사를 합니다도 해보고, 또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아서 제품을 팔아드릴게요 하면서 모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도 소개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를 11월까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으로 치면은 5월부터 11월까지 500분 정도가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1월에 그 매출 성과를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과정을 지내면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꼽자면, 저희가 소비자분들을 미리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가치 소비를 하고 싶은 5명이 모여가지고 쇼핑몰부터 냅다 만들고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판매를 해본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이제 만들면 사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런칭을 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고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500분, 이제 3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쇼핑몰도 만들고 500분의 소비자를 만나서 매출을 냈다는 게 좀 뿌듯하긴 했지만, 소비자를 모르고 이런 제품을 내놨다는 게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3월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4월에는 행정안전부 과제를 따서 1억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풀타임으로 올 사람 합류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이드 팀원 중에 2명이 회사를 관두고 합류를 했어요. 이제 합류를 하고 나서부터 했던 거는 2021년에 제품을 판매해 보니까 제품군이 좀 많지가 않더라. 그 이유가 뭘까?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서 브랜드들을 위한 이런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되려면은 돈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용역 사업도 받아서 하고 그 행안부 사업이 어찌 보면 용역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태핑을 개발하면서 이런 용역 사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검은색이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품을 또 미리 냅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거 써보실래요? 라고 브랜드 분한테 물어보고, 다시,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다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다시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은 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3명이서 뭐 용역도 하고 서비스 개발도 하면서 11월까지 매출 3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거는 여전히 고객을 만나지 않고 이제 소극적으로 만나고 저희가 생각한 그 가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영업용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2023년에는 고객을 만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일단 연초에 이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자금 확보를 위한 액션을 하고 뭐 데이터 바우처나 청년 창업 자금이나 사회적 기업 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자금 확보를 쭉 한 다음에 이제는 고객만 만나러 다녔어요. 저희 고객이라고 하면 친환경 브랜드가 되고 싶은 대표님들이나 혹은 친환경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게 어려우세요? 저희 서비스가 아니라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고 이 작년에 운영하던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 일자리라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인턴 2분을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되었고요. 이제 반대로 제품을 만들고 고객한테 영업용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한 것을 반영해서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이 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저의 올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7월이니까. 저희는 지금은 11월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성과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면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검증 비용 관리가 멘탈 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다. 이제 고객 모르고 덤비면은 검증 비용만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멘탈이 아프게 되는데 대표자의 멘탈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강인한 분들이 창업을 하실 테니까. 근데 팀원들의 멘탈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검증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급여 중에서도 안정적인 급여가 필요한 팀원을 검증 이전에 모시면은 검증 비용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은 대표자가 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고객은 완벽한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플러스 콜드메일보다 혜택 또는 인터뷰 메일이 회신율이 높다. 영업용 미팅 원치 않는다. 이거는 고객분들한테 저는 되게 시간을 뺏는 거니까 어찌 보면 좀 완벽한 제품, 갖춰진 가설이 좀 제품화가 된 상태로 고객을 만나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객분들이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업용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트업 팀으로서 만날 때 조금 더 관계나 나중에 이런 계약 성사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에 대해 알수록 일이 쉬워진다. 우리 고객은 누구 어떻게 일하고 무엇이 고민이고 평소 어떤 모임을 하는지 우리 제품 말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2023년에 액션하면서 느꼈어요. 최근에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저렴하게 검증을 하고 예비 고객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자금을 확보하고 핵심 멤버를 영입하고 고객 확보하고 자금 확보하고 핵심 멤버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점이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이제 사실 창업의 정답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깊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공 사례는 따라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실패 사례는 그걸 피하면 적어도 그 이후로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실패했고 올해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실패 경험이 대표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표님의 창업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락을 달라는 장표인데요. 제 메일과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는 직통 번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 탄소 발자국 개선하고 싶은 분, 이제 저희가 R&D 진행 중이라서 이제 몇 개까지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 경험 있으신 분, 저 미미트 대표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바우처 청창사 미래일자리 참고 자료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기 창업 같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많이 함께 하고 계셨을 텐데, 많은 연락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 주신 게, 저는 스타트업들이 3년 이상 생존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한 이런 뭐 용역도 함께 하시면서 서비스를 개발해 가시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공유 주셔서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 질문해 주실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질문 드리고요. 안 계시면 제가 대표로 하나 질문 드리고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3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프로세스로 돌려서 가보실지, 아마 지금 뭐 1년 차에 계신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요. 대표님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려면 무엇을 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어떤 대표님께서 미래 먹거리로 버섯이 뜨는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소재도 개발할 수 있어서 버섯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능력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버섯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아시나요?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구매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을 드린 것은 이제 이렇게 기반이 있으실 때, 능력이 있으시고, 이제,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시고, 이제 네트워킹도 잘 돼 있으신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먼저 그 버섯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런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에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내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증 비용을 최소화해서 자금을 확보하시면 훨씬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김영우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표 잘 들었다 해주시면서 현재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랜드 기업이 아닌 시장 고객을 만나는 방법 중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고객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소개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고객이 B2C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 고객을 만나시는 거라면 주변에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B2B 기업 고객들을 만날 때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대표님들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계신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소비자분들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을 가진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왜 사랑하실까?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친환경 실천하시는 분들을 쭉 뽑아서 DM을 드려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만나보니까 환경 동아리 대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인스타그램 피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그 집단이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 인터뷰 대상을 찾기 쉽고,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또 만나셨던 노하우도 함께 공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은 대표님께서도 감사하다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세미나의 내용 공유 주셔서 대표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세 번째 세미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요, 국민대학교 캠퍼스타운의 플레이오프 김상민 대표님께서요, 한 스포츠 팬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짓는 방법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이어서요. 김상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어, 약간 화면이 잘려서 보이고 있어서요. 스포츠 네. 팬이, 네, 이렇게만 보여서,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오프의 대표 김승민입니다. 제목은 한 스포츠 팬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짓는 법인데요. 사실 제목은 좀 복잡하게 지었는데, 내용은 제가 창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이제 소소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플레이오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창업을 준비했던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캠퍼스타운 1기로 입주했고, 지금 5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우고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영상 하나만 잠깐 볼게요.
저는 스포츠팬 모임 플랫폼 플레이오프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앞서 보신 영상은 저희 플레이오프 MBT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이제 노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MBT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저 스스로 되게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진짜 가릴 것 없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미식축구나 F1 같은 것도 찾아서 볼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직관도 되게 많이 가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경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함께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단관을 많이 참가했었습니다. 단체 관람의 줄임말인데요.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이 단관이라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신다면 월드컵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컵 보실 때 이제 친구들이랑 호프집에서 모여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단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단관을 많이 참가하기도 했었고 제가 많이 열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단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 팬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같은 곳도 다 찾아봐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단관 찾기 위해서는 아실 분들이 실지 모르겠지만, 축구 커뮤니티, 뭐, 팬코나 사커라인 같은 데도 찾아보고, 아니면은 지금 있는 모임 플랫폼인 문토나 소모임 같은 데까지 다 찾아봐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입장이고, 이거 단관을 주최하는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에 제가 다 올려야만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개인 간의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규정 같은 게 정확히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겨도 취소나 환불 같은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주최자가 그 잔관 비용을 먹튀를 하는 등 그러한 신뢰도 문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참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누구 보증서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최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팬들만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 팬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숍 사장님들도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글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한 스포츠숍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글인데요. 5명이 찾아와서 4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보면서 콜라 4캔만 마시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서 어? 진짜로 이런 일이 맞나 하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스포츠숍을 갔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본 당일에 바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정말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스포츠 팬들이 겪는 문제, 스포츠법 사장님들이 겪는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모임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유료 모임입니다. 2만 원을 내야만 모임에 참가할 수 있고 이 2만 원은 협력 매장에서 2만 원어치의 술이나 안주를 구입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들 앞서 말씀드린 뭐 콜라만 먹고 가는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한 사람당 무조건 2만 원씩을 쓰게 되니까 사장님들에게도 최소 결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은 저희한테 어떤 시간에 어떤 경기를 틀어줄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원래 테이블 예약을 안 받아주는데 예약 테이블도 함께 제공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4명만 모인다 치면 무조건 8만 원이라는 매출을 보장해드릴 수 있으니까. 모임장이 모임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모임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모임을 선택해서 2만 원을 입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경기 당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고 그러고 집 가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선 이런 모임 과정을 짜는 데 있어서 풋살 소셜 모임 서비스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풋살을 하려면은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아, 12명을 모으기 쉽지가 않으니까 개인으로 12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니저라는 사람이 심판 역할을 해주고 경기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소셜 모임 서비스인데요. 어, 앞선 모임 과정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단순한 유저로서 계속 이 서비스를 관찰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부자가 되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면서 제가 직접 매니저로 들어가서 내부자가 되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와 같이 유저였던 사람이 모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공통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평점이 좋은 매니저가 리드 매니저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매니저들을 교육을 시키고 매니저 가이드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걸로 매니저들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 제가 이제 앞서서 모임원과 모임장이 상호 피드백하는 거를 넣었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 후에 유저하고 매니저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하는구나. 요거를 참고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도 아예 내부자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예 몰랐었던 내용인데요. 유저들의 성향을 수치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데이터화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패스가 됐고, 누구는 슈팅이 됐고, 누구는 수비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1점부터 5점까지로 다 숫자를 시켜놓고, 이제 12명이 모였을 때 팀을 짜줄 때, 그거를 다 고려해서 팀을 짠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도 여기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임원들을 이렇게 데이터화 시키고 숫자 시켜가지고 새로운 모임장을 꾸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모임과 모임장을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단관 플랫폼인데 사실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이 저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러려면 이제 사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의 미움도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직접 스포츠 스타트업에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쪽 스타트업 업계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직접 배워보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이제 어플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개발자들 위주의 프리랜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팀원이라고는 저를 이제 제외하고는 팀원 없는 팀장 한 명뿐이 없었었고 제가 이제 팀원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팀원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정말 많은 자율성을 받으면서 해볼 수 있었었고 마침 때가 좋게도 제가 들어갔을 때가 창업도약 패키지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금을 사용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 위주의 팀이다 보니까 지원금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혹시 이 돈 제가 광고 영상 외주 제작하는데 사용해도 되겠냐 하면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획을 하면서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뭐 비교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 계산서, 결과 보고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말 많은 페이퍼 워크들을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광고 영상 외주를 맡길 때 앞선 자료들을 문제없이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영상 외주를 제가 앞선 자전거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맡길 때는 저도 이제 외주를 맡겨본 적이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구독권을 외주업체한테 진짜 많이 뺏기고 어 조금 무시받기도 하고 제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한테는 테스트였었고 진짜 이제 플레이호프의 외주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앞선 경험들이 있는 상태니까 구독권도 뺏기지 않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선 자전거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또 배웠던 건데요. 커뮤니티 반응을 매일 아침마다 확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엑셀에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매일 아침마다 커뮤니티를 뭐 네이버 카페나 자전거 커뮤니티 이런 데를 다 하나씩 들어가 보고 뭐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커뮤니티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 개의 계정을 총동원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점을 배웠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네이버 계정을 최대한 여러 개를 만들고, 또 커뮤니티들에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여러 개씩 달면서 여론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 계정을 받았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와, 카페 등업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로는 숙소 없을 정도로 거의 두 달 가까이는 매일매일 출석을 해줘야지 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인턴을 했었고, 여러 점들을 배울 수 있었기에 등업 과정을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유튜브 마케팅을 하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려면은 무조건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알았었던 건데, 구독자 수 10만 명 언저리가 이제 가장 스타트업 기준으로 효율적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본료 10만 명이 넘어가면 대본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단가였었고, 그렇 단가였었고, 또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를 최대한 많이 찾았었고, 이 내용들은 이제 영상을 유튜버가 업로드 해주면은 그 기준으로 3일 동안 판매량을 보면서 이 유튜버의 이제 효과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만 명 미만에게는 아예 배분료를 주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유튜버들이랑 여기서 많이 DM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였는데 1만 명 미만 유튜버들에게는 그냥 무상으로라도 광고를 진행을 해주는 게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광고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본료가 없더라도 공모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올해 안에 유튜브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 위주의 서비스이긴 한데 제가 인턴을 했던 곳이 어쨌든 하드웨어가 필요한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자전거 용품 매장들을 영업을 하고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먼저 손들고 나가가지고 저 외근 나가서 자전거 매장 영업해봐도 되겠냐고. 왜냐면 저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협력해줄 매장들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노하우들을 어,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시도하기보다는 제가 인턴을 했던 회사에서 처음 시도해보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자전거 매장들을 찾아가서 이 제품 판매해달라 아니면 협력 매장이 되어달라 약간 이런 것들을 영업을 했었었고요. 이러한 노하우들이 그대로 이제 플레이후프에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저희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 들어왔을 때 메리트를 설명해줘야 하니까 사장님들에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레크를 했었어요. TV하고 다리 있지 않냐. 요걸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저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이제 인턴도 하고, 뭐 직접 매니저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만 하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앞선 일들을 했던 거니까 창업에 관련된 활동들도 이제 잊지 않고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빠르게 MVP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 작년 4, 5월 그쯤에 이제 처음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MVP를 작년 8월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IMAP으로 만드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로우코드 플랫폼에서 바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에브리타임, 문포, 소모임, 축구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쫙 뿌리면서 그렇게 바로 이제 고객들을 만나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점도 되게 많이 알게 되었었고 빠르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저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스포츠가 좋아서, 관관이 좋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었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MPT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어, 광고에 대해서,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MVP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수제맥주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축구 관련 업체들이 광고를 이제 제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요건 돈이 되네 하면서 그렇게 빠른 MVP를 통해서 수익 모델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이 한 스포츠 팬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장을 짓는 법이었잖아요. 저는 스포츠 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의 홍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진짜 우리가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든 경기장 못지않은 열정을 띄워낼 수 있고, 저는 이러한 짜릿한 경험을 친한 사람들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스포츠 응원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저희 플레이호프의 비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 세미나 듣는데 이 명언이 생각이 나서 그 에디슨의 명언 중에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 대표님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놀고 계신 것 같아. 즐거움이 막 느껴져서 대표님의 그 즐거운 마음들이 대표님을 만나는 고객분들에게 또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세미나 내용 공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국민대 남승미 사무국장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고 마지막 세미나 연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오늘 너무 도움이 된 건 그 세일즈와 마케팅에 있어서 정말로 팁이 될 수 있는 일반 유저들은 대본료를 받지 않았었구나라는 것들도 이런 알려주신 깨알 팁들까지 많이 도움이 되어서 혹시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수익 모델 2만 원을 받아서 2만 원을 전부 다 업체를 들이면 뭐 이렇게 수수료를 받게 되실지 뭐 어떻게 되실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는데 앞으로 수익 모델들을 좀 어떻게 확장해 가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비슷한 비즈니스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모임료로부터 도금에 남기는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주력 수익 모델은 코치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툴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 오프라인 광고가 이제 주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 오프라인 유저들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고 오프라인이 훨씬 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고 그런다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으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역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들이 있고요. 대표님 좋은 내용 공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세미나 함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송준 대표님 일찍부터 입장해 주셨었는데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의 포트존의 송준 대표님께서요, 실행력의 힘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미나 연결해 주실 예정입니다. 송준 대표님. 네, 송준입니다. 화면 공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비디오도,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카메라도 켜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 바로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경과돼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창업자분들이나 지금 창공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보통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전반적이어서 저는 보통 이 창업자의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넣었고요. 저는 지금 초기 창업자로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현재 초기 창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보다 업력이 더 되시는 대표님들도 한번 과거를 생각하시 보면서 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계획이 현실이 되는 실행력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력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학부를 1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치만 2학년부터 저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제품 프로덕트 개발해서 학교에서 10억 베팅 받아서 저는 제품 사업화 경험을 했고요. 그때부터 벤처 챌린지라는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고, 경북대라든지 이제 교육부나 이제 이런 데서 좀 큼지막한 사업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아예 사업해서 돈을 번 경험은 거의 전무했고, 사실 아이디어를 실체화해서 보통 그때 당시에 청창이라든지 도약 이런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많이 좀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 때부터 뭐 소셜 벤처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넥터스라고 학부에 있는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을 총 2개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복무 인사과장 그 육군 장교로 했었고, 전역 이후에 저는 지금 공동대표를 만나서 광고 AI 통합 솔루션이 토탈에를 창업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사실 사회적 가치를 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대표자이자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 멘토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도 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컨설팅함에 있어서 또는 아니면 제가 사업의 네트워킹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학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라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군 전역 이후에 바로 지금 MBA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 사업자 내기 이전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받기 전이지만 중국 베이징에 가서 상을 받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 앱을 출시하고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또는 이제 캠타 입주 사업, 아니면 이번에 K스타터 학생리그 최종 진출했다던가, 아니면 투자 프로그램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배치 프로그램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실행력이라는 주제 앞에서 어떤 말을 꺼낼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도하거나 또는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 마인드셋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까? 사실 취업이란 아니면 학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주위에 경쟁자들이 있고 똑같은 루틴을 거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여기까지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커트라인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합니다. 하지만 창업이란 그 여정 속에는 사실 이런 걸 보기가 힘들고 특히 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넣을 때 그 피드백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는 답변이 돼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측정할 수 없기에 가능한 최선을 다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대표님들 또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수많은 대표님을 만나뵙고 제 지금 카카오톡 연락처에만 한 4, 5천 명의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전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열심히 한다고들 하시지만 그 열심히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가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최선은 저는 곧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행동 안 하시는 분들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고 싶습니다. 사실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나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의 장점이 결합돼서 그런 최선을 더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가의 마인드셋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육군 장교로 전역을 해서 이제 올해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동시에 법인 사업자 등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교로 전역하고 저는 광고 대행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GS라든지 이랜드 이런 쪽도 최종 합격을 했지만 결국 입학하지 않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창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학부생 또는 그 대학원생 이런 신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 감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 데이터를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데이터, 즉 수치를 바탕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 창업 지원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대표자의 역량, 스킬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보통 학생을 하다가 사업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업을 위해서 학생으로 간 경우는 거의 못 봤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지원금은 한 1억 2천에서 5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 계획과 실행력에 있어서는 좀 좋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비즈니스를 두 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담타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흡연 구역을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에 다른 경쟁 업체도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하지만 핵심 기능을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40일 만에 아이디어부터 출시까지 완료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40일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정말 이를 갈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가 계속 실행력을 강조한 이유는 좀 다르게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갔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라이터를 어플 출시 전에 미리 제작을 해서 저희는 영업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라이터도 이런 라이터인데요. 지금 담배 어디서 피우지? 담타 이렇게 QR코드 해서 저희는 여의도, 역삼, 강남, 공항, 그 야구장, 축구장, 흡연 구역 부스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직접 저희는 라이터를 양산을 몇천 개를 하고 다 뿌리고 이렇게 다녔고요. 그런 활동들을 다른 대표님들께서 혹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즉 저는 이게 사실 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항상 서비스 개발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적인 부분에서 비교적 어, 낮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이거를 무침성 있게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장을 분석했을 때 강남, 역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흡연 구역이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커피 매장, 즉 강남이나 이런 데는 커피 매장 안에 흡연 부스가 존재하는 매장들을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 커피 매장하고 연계해서 본사를 직접 콜드메일 보내고 전 서비스 출시 전에 직접 가서 탐앤탐스 미팅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데 주위 분들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 창업자의 의견도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면 서비스 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서비스 출시된 것처럼 하고 다니냐. 그치만 저희는 시간이 엄청 간절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또 소비자의 그런 시선에 의해서 서비스가 디벨롭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776명이라는 4개월 동안 수치를 달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좀 아쉽지만 플레이 스토어에만 출시가 되어 있고 지금 iOS에는 리젝을 한 10번 해서 지금 애플은 출시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은 기회로 지금 소스코드 판매나 고객 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쟁사라든지 이제 분들이 계셔서 매각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올해 10월에 런칭 예정인데 현재 지금 구매에 대한 의향을 밝힌 인원수는 약 2,700명에 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저희 핵심 기능에 대해서 MVP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아이템 핵심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동아리는 많은 심사위원분들을 마주할 경우에는 좀 시장이 작다라고들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대학생 분들의 186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동아리를 타겟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3, 40대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서비스일 텐데요.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기존의 동창 찾기 플랫폼이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나 아버님을 이제 동창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저희는 동아리 구조에 오비나 알lumni 또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상당수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러브 클럽을 통해서 조금 더 오비 분들이 유입이 가능하게끔 했고 현재 지금 출원 등록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발표해주신 대표님들 서비스, 즉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활동 인증서 자동화, 직접 이거를 한글 파일로 작성 안 해도 이걸 PDF 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실행력에 있어서는 300명 정도의 대학교 동아리 회장분들을 콜드메일 직접 보냈고 그중에 55분을 약 한 달도 안 되는 3주 만의 시점에서 직접 다 만나 뵀습니다.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만나보자라는 거였어요. 저희 서비스는 그 추후에 보시고 그 전에 고객을 만나보자라는 시점에 입각해서 서비스를 전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래도 사회적 가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동아리 특성 그리고 지역에 맞는 대외 활동부터 기업 제휴, 후원 서비스를 도입해서 현재 재단을 만들려고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비분들이나 보통 알럼나이로 또는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아리 후원금으로 일단 계좌이체나 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터무니없이 작게 전달이 돼서 또는 선배분들이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저희가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 동아리 재정적인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선배분들께는 조금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조금 윤활한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행력은 사실 제 출생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섬마을에서 태어났고 2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학원이나 편의점, 과외 같은 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반에서 거의 꼴등할 정도로 정말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반 1등으로 되면서 각 대학교 1등들이 참여하는 서울대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의 고등학교 각 1등들의 친구들 만났고, 거기서 이제 또 저는 선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조금, 일단은 질러보자. 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300명 학생의 대표로 이제 수료를 하게 또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힘입어, 저는 초중학교 때까지 계속 반장, 학생회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이제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계속 낙선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맛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힘입어 학업 그리고 이제 학생회장 이런 활동 말고도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 참가해서 전국 발명대회 은상을 받아서 이제 장관님 상을 받은 경험도 있고 또 이제 15년에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오리엔테이션 전에 MT를 추진해서 과 친구들끼리 버스 대절해서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대학생 커뮤니티, 2만 명 커뮤니티를 약 6개월 만에 개설한 경험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신입생 1학년 때 대학교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 지금 활동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신청 기간이 방학 때였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회장분들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죠. 다 고학번 분들이 제가 1학번이고 보통 회장분들 11학번, 10학번 분들이셨는데 직접 가가지고 동아리 사인을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수기로 받아야 그 동아리 신청 가입 원서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였지만 유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실행을 좀 액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섬 마을 출신, 즉 20년의 생활이 비록 작았지만 성인 되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2018년에 22살이란 나이에 노숙자 관련된 아이템을 하면서 직접 저는 실행력을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했었습니다. 노숙을 하면서 이 시장 구조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분들의 보는 시선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아리에서는 회장으로서 인정받았지만 외부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대외 활동, 국민은행 대외 활동을 하기 홍보대사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약 150명의 지금 대외 활동 인원들의 회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주식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고 공부를 해서 모의투자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서울신문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마을 출신, 그러니까 학원, 과외도 없는데 주식 공부도 하게 되고 좀 이런 게 제가 현재 있는 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 이후에 약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베이징에 가서 상을 받고 또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 안에 이제 게시가 되었는데 약 5천 명 정도 분이 지금 현재 봐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를 또 안 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이러브 클럽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DB를 바탕으로 활동 지표 분석과 인증서 자동 발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신 대표님들과 같이 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 인증서나 그런 부분을 직접 전달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여서 직접 PDF 파일로 저희가 발급 번호도 직접 관리해서 학생들의 조금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치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도 명확한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또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어,
동아리원 같은 경우 186명의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회 전 분야에 포진되어 계십니다. 사실 작은 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신데요. 하지만 학생 자치단체, 즉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동아리 활동인증서 발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만나면서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삼육대학교 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인증서가 제대로 발급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인증서를 메인 기능으로 해서 어, 대학교의 민원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기업 측면에서도 지원자가 명백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는 기업하고 제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동아리 회장적인 측면에서 연명부도 다음 사람이 다음 회장이 받아볼 때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또 할 수 있고 사실 동아리 회장이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오비분들, 학교분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고 있고 결국 이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활동인증서를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특허 출원 현재 R&D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는 약 4개 정도 기술 특허를 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는 대학생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완성을 해주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 대학생 신입생들이 메인 타겟이 되어야 되는데 어, 채용 플랫폼 자체에는 사실 신입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장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플랫폼 자체에는 만들어진 인재를 보통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만들어서 키우자라는 모토로 그 동아리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입생, 즉 1, 2학년들이 동아리의 81%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동아리 자치단체라는 이유를 넘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명백하게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별 동아리 특성에 맞는 어, 공모전, 대외 활동, 또 다른 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대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만 집중을 하고 취업에 대한 역량은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취업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 즉 대학생들의 꿈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난 삼성 갈 거야, 난 SK 갈 거야.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의 그런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회에 이런 풍토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1학년 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가고 싶어 이런 환경을 또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또 정보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서 저희는 그런 정보들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팀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대학원 과정 중에 있지만 대학생활 관련된 커뮤니티나 공모전 대외 활동 경험도 정말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개발력 두 분과 그리고 중국인 출신 마케터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사실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선마을 출신이지만 교차 지원을 한 공대생 대표자이지만 현재 또 CE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개발자 CTO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출신이지만 군대에서 풀스택을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 풀스택과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 같은 경우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지만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전과에서 한국으로 또 오게 된 그런 좀 도전의 아이콘 또 실행력을 갖춘 그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전 끝으로 사실 지금 제가 발표를 한 20분 가량 한 것 같은데요. 전 끝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실행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온전히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더 나아가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창업가 주위에는 창업가들이 많아서
메타인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메타인지를 빠르게 체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자기에 맞는 사업군과 맞는 고객들을 직접 전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대표님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까지 잘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대표님들 질문사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셀러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나한테 뭐가 있는 데가 아니라 나한테 가장 강력한 이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 꿈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뼈를 계속 맞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제 마인드셋을 새롭게 다지면서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아니고 우리 국민대 남승민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님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말씀이다. 화이팅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 제가 마무리로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대표님 워낙 그 다양한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담터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솔루션들까지 이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제 쭉 시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실행하게 되시면서 어떤 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해 보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이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건 이 수시로 나온 이 서비스들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지 아까 담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시도해 보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곳에게 그 넘기시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시고 계시는 이 솔루션들의 이런 뭐 마무리나 뭐 이전이나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새롭게 막 열고 계시는 것들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실행력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행력의 단점은 그 끝맺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실행력을 낮추고 침착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창업과에 있어서는 속도와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모든 것이 따르는데 저는 실행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되 실행력을 끝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공동 창업자로 있는 개발자 CTO 친구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침착하고 조금 모든 일을 차근차근 아니면 끝맺음을 무조건 해야 되는 친구여서 사실 제가 벌려놓으면 그분이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담타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규모도 작고 이렇게 또 사업하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논건이 나와도 그 끝맺음을 맺는 데에는 그때 가봐야 또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혼자서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회사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또 괜찮은 하지만 여기서도 또 대표자가 필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시행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끝맺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 저는 위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스킬은 나아가서 영업을 해오고 어떻게 보면 더 실행력 있게 고객을 만나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뒷부분은 다 다른 분들께 맡기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대표님 얘기해 주시는데 그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화해서 키워나가야지 약점은 관리를 하되
내가 그냥 약점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든 아니면 약점을 잘 다뤄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라라는 문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역시 대표님께서 좋은 장치로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잘 전달해 주셔서 오늘 대표님 이야기 함께 나누신 분들은 대표님들의 각각 가지고 계시는 그 강점들을 더 강화해서 각 스타트업의 영역에서 잘 발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 송준 대표님의 이야기는 제가 또 이렇게 박수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총 4회 남겨놓고 있고요. 다음 달은 광운대, 유아여대, 중앙대, 한양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참여해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마인드셋 다루고 싶을 때 이렇게 혼자서 창업하고 계시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또 다잡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또 이야기들 나누시고 싶으실 때 이 시간들 이렇게 오전에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오늘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은요, 올해 남은 시간들과 내년에 좋은 시간들 준비하는데 참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는 한 5분 정도 더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 잘 마무리하시고 8월 잘 시작하세요.